자, 가보자. 가보자. 자, 8페이지 펴볼까요? 자, 8페이지. 자, 8페이지. 자, 갑신정변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갑신정변 가자. 갑신정변 일단 발생한 연도 외워야 돼. 몇 년에 발생했을까? 1880. 뭐? 80? 1884년. 자, 몇 월 며칠? 건 이모군란. 10월 17일.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10월 17일에 발생해서 언제 종료가 됐지? 그치, 10월 19일. 그래도 6개월보다 오래. 네. 자, 네. 아, 뭐 팩트잖아. 자, 3일은 가야지.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3일천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있는 거야. 3일 했죠? 윤 아저씨가 몇 시간 하냐? 6시간 천하야? 네, 아무튼 자, 됐고. 자,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밑에 보면은 이모군란 이후 개화파가 분열이 됐지. 네, 그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 밑에 야, 우리 이모군란 때문에 다 원점으로 돌아갔지. 그 대원군 아저씨 폐지시켰죠. 그쵸? 그래서 통리기무한문도 이때 폐지가 되고 별기군도 폐지되고 다 뒤엎어버렸어. 그러면은 개화는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긴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개화를 다시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래서 개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갑신정변 일어나기 전에 일단 김옥균이 뭘 도입하지? 그러니까 개화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자, 개화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개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진개화파랑 온건개화파가 둘이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어요. 그치? 자, 온건개화파는 야, 여기 대표 누구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에서 대표가 한 명씩 나오는데 온건개화파 누굴까요? 그 독일인 아저씨. 멜렌도르프. 지금 어딜 보면 되냐면은 그 7페이지에 하단에 6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면 돼요. 자, 보면은 이모군란 후 개화자금 마련에 대해서 충돌을 했지. 둘이 또. 자, 멜렌도르프는 뭘 발행하지? 그치, 당호전이라고 하는 고액 화폐를 발행을 하지. 근데 급진개화파의 대표는 누구죠? 그치, 김옥균이 멜렌도르프 보고 뭐래? 그거 비슷한 거 우리도 했는데 경복궁 중건할 때 그때 뭘 발행했죠? 당 백전. 그치? 그 비슷한 거 했다가 우리나라 경제 완전히 흔들렸잖아. 그래서 이거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 뭐래? 자기만 믿으래. 자기가 일본 가서 뭘 도입해오겠대? 차관을 도입해오겠대. 차관이 뭐냐면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돈 빌리는 거야. 조금의 이자만 주면 된다. 그래서 자기만 믿고 차관 도입하자. 그래서 고종이랑 명성황후가 자신 있니? 라고 했더니 김옥균이 뭐래? 나만 믿어 형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서 자, 자기가 약속했던 금액을 빌려왔어요? 아니면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랑 급진개화파가 점점 정치적인 입지가 강해져요? 아니면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래서 얘네들의 세상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김옥균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망할 것 같지? 그래서 뭐 터트린 거야? 갑신정변 터트린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그래서 터진 것이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그래서 열린 것이다. 자,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적자. 멜렌도르프의 무슨 전 발행? 당호전. 김옥균의 일본 차관 도입. 이거 김옥균의 일본 차관 도입 되게 많이 나와. 알았죠?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됐고. 자, 8페이지 넘어가면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자, 가보자. 김옥균이 마음 먹었어. 차관 도입 실패로 인해서 점점 욕을 먹으니까 얘가 일본 공사관 갔는데 앞에 뭐가 있어? 군대가 있어요. 무슨 조약 때문에 있지? 제물포 조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 군대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주겠대 안 도와주겠대? 도와주겠대. 그래서 이제 암묵적으로 지원을 약속을 받고 네. 이거 믿으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걸 믿고 자, 일으킨 거야. 자, 10월 17일 무슨 국? 우정국 적으세요. 우정국. 그래서 이제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이때 정변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둘째 날
얘들아 이때 축하하는 때 그 서강범 아저씨가 누구 쫓아다녔다고? 민영이. 그치? 쫓아다니면서 칼로 막 찌르지? 근데 얘가 살아 안 살아? 살아요. 그치? 자, 그리고 밑에 혁신정강 신정부강령이라 나와 있는데 자, 이게 교과서마다 표현이 달라. 그리고 덕원여고와 명동여고는 뭐라고 했지? 개혁강령. 그치? 개혁강령 14개조라 나와 있어. 개혁강령 14개조. 그래서 그거를 둘째 날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민씨정부랑 얘네들이 명성황후가 도망치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약속해? 청나라한테 또 도와달라고 한 거야. 이모군란 때처럼. 그 청나라 애들이 도와주러 와나? 와요. 그치? 군대가 파병이 돼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를 했고 개화당, 박영효 또 누구 있었지? 홍영식 또 누구 있었어? 서강범 그리고 김옥균. 근데 이 중에 홍영식은 도중에 잡혀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 셋이 도망을 간 거야. 누구? 서필도 도망가 안 가? 가요. 그치? 자, 결과. 자, A번. 자, 무슨 조약? 한성조약. 잘한다. 한성조약. 배상금 얼마? 10만 원. 근데 배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성조약에는 일본 공사관 앞에 군대를 주둔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재물포조약은 있어.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근데 그 둘은 배상금 내용이 닮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사가 군대를 주둔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재물 그게 빠져 있으면은 한성조약이 정답. 아까 풀었던 그 문제 있죠. 7번, 8번. 그게 재물포조약이고 한성조약이 아닌 이유가 뭐였어? 공사 앞에 군대를 주둔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 이거 재물포조약 한 다음에 골라주면 이해됐어? 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 밑에 B번. 자, 이때 청나라가 두 번 도와줬지. 그러니까 얘네가 점점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간섭하지. 그래서 이때 명성황후가 누구를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러시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비밀리에 접촉을 하는 거야. 이걸 무슨 미략? 조러미략이라 불러. 조러미략. 조선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접촉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냄새 맡았지? 누가? 러시아랑 사이 안 좋은 애들. 누구? 영국. 그래서 얘네가 무슨 돌을 점령하죠? 검은 돌을 갑자기 점령을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이 검은 돌을 점령한 이유는 누굴 견제하려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을 한 거고 이때 쫀 애들이 누구냐? 짱깨와 초밥이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네 놀이터가 조선이었는데 여기 영국이랑 러시아가 개입하니까 그래가지고 얘네가 무슨 조약 맺죠? 둘이? 텐진 조약 적었어요. 텐진 조약. 텐진 조약 체결하고 청나라랑 일본이 동시 동시에 군대 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동시에 파병하는 거지. 그 서로가 파병할 때 서로에게 알려 안 알려? 알리기로 하고 군대 뺀 거야 동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군대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린 기회였지. 그래서 이때 이 기회를 틈타서 부들러가 우리한테 뭘 제안하죠? 중립화론. 중립화론. 이걸 제안했던 독일 영사관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부들러. 그리고 우리나라 아저씨 이름 뭐라고? 유길준. 그치?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중립을 선포하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5개가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의 순서예요. 알아야 돼. 자, 밑에 최초의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한 게 있어 없어? 있어. 자, 외세 의존적인 개혁이었지? 그리고 옆에 무슨 개혁이 빠졌어요? 토지 적으세요. 토지 개혁의 미흡.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민생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관심 쥐뿔도 없어. 근데 토지제도 개혁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대신 이모군란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모밀란이라 부르기도 해. 알았지? 대신 갑신정변은 민간인들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토지제도 개혁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밑에 개혁정강 14개조. 명덕여고랑 덕원여고는 그치 개혁정강 14개조. 자, 밑에 간다. 1조. 누구를 빨리 귀국시켜라? 흥선대원군을. 그리고 밑에 4조 내시부 폐지. 내시부를 없애야 돼. 내시부가 왕에서 뭐 하는 거냐? 시중든 비서애들,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전하!
이런 거 해줘야 잠이 깨지. 자, 짜자잔. 이런 애들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거야. 폐지. 자, 그 다음에 뭘 없애지 또? 규장각. 규장각 검사관들이 왕실 도서 관리나 똑바로 할 정치에 관여하는 거야. 그 박근혜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 탄핵됐어. 못 돼서? 옆에 비선실세 누구냐? 최순실. 그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잖아. 그 사람이 내시 같은 애들이야. 규장각. 이때는 되게 만연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그 다음 밑에 13조 교과서에 있길래 그냥 가져. 3조 토지세법을 개혁한다. 이게 뭐냐? 지조법이라 불러요. 지조법 적으세요. 지조법. 그래서 지조법을 개혁을 해야 된다. 지조법. 그리고 밑에 12조는 국내 재정은 모두 밑줄 호조가 맞고. 이 말은 뭐야? 호조가 아니면은 국가 재정은 손대면 돼, 안 돼?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아줌마 이름 뭐죠? 그치? 김건희 아줌마가 국가 재정에 손대가지고 뭐 했어? 자기 백 쌌지? 그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호조로 재정 일어나. 호조로의 재정 일어나. 자, 그 다음 밑에 해상공국 밑줄. 이건 보부상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의 배달의 민족 애들 있잖아. 배달의 민족 애들이 수수료 받으면 이때 고종한테 수수료를 좀 줘요. 그래서 이때 왕족들이 보부상 지켜주는 기구를 만들어. 해상공국. 이거 이러면 자유상공업에 방해가 돼? 도움이 돼? 방해가 되지. 야, 국가가 나서가지고 특정 상인 집단을 보호해주면은 이거 자유상공업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밑에 8조의 밑줄 급히 순사. 순사가 뭐게? 경찰. 경찰을 순사라 불러. 순사. 경찰 두자. 경찰. 그리고 밑에 근위대 밑줄 근위대. 근대식 군대. 근위대를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다 알아야 돼. 시험에 뭐가 나올까? 얘네들 나온 다음에 물어보겠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밑에 값신정면에 대한 평가 한번 읽어보고 옆에 문제 한번 풀어주고 자, 넘기자. 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야겠죠. 자,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펴보자. 자, 11번 풀어야 돼요. 11번만 풉시다. 11번. 풀었어요? 네, 자, 11번 밑에 있는 조약 이름 뭐냐? 텐진 조약. 이거는 누구와 누가 맺은 거지? 그렇지, 청나라와 일본. 무슨 사건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자, 이모군란 발발 옆에 라 있지, 라 밑에다 적어라. 제물포야 한성이야? 제물포. 갑신정변 발발 옆에 마 있지? 마에다가 한성조약 적어줘. 한성조약. 두 개 구분해야 돼. 알았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좋아. 자, 그 다음 됐고. 자, 10페이지로 오세요.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5번. 맞춰줘야 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자, 간다. 자, 10페이지. 자, 여기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파트를 위주로 정리를 좀 한번 해줄게. 경제 가자. 자, 우리 이 경제 파트는 불평등 조약 체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본이랑 맺은 조약 이름 뭐죠? 그치, 강화도 조약. 근데 우리 강화도 조약이라고만 하지 말자. 공식 명칭 이름 뭐라고? 그렇지, 조일수호 조규. 자, 근데 조일수호 조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지. 다른 내용도 적어야 돼.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일수호 조규 부록.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역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 게 있어요.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내용의 내용을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자, 강화도 조약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조선 책략 유포에 따라 체결한 조약 이름 뭐죠? 조선 책략 유포에 따라 체결한 조약은 조, 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수 통상조약 알아야 돼요. 알았지? 알아야 돼. 자, 여기다 적어줄게. 운요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건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조선 책략 유포에 따라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체결한 거는 조미수 통상조약. 그 다음에 이모군란 때문에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치? 자, 그 두 개 좀 얘기해 볼까? 그치? 재물포 조약이 있는데 재물포 조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 있었지? 그렇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알아야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억을 좀 해둬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파트에서는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조미수 통상조약,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조, 일, 통상, 장정 이 네 가지 조약의 내용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한번 가볼게요. 간다. 자, 우리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의 핵심 내용은 뭐지? 자, 제1조 내용. 조선과 일본은 대등하다, 대등하지 않다? 대등하다. 이거 되게 중요하지. 그치? 일본의 의도는 뭘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항상 중심이 누구였어? 중국. 그치? 그 중국 중심의 외교 질서를 뭐 하고 싶어? 깨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어떤 내면이 담겨 있냐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무슨 권을 부정하는 거? 종, 주, 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1조 내용을 넣었다. 종주권, 종과 주인된 권리, 종주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다가 위험하니까 뭘 측량하겠다? 해안 측량권. 그래서 해안 측량권은 조일수 조규에만 있어요. 그리고 별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뭔가 나쁜 짓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대? 일본 영사관에게 있대. 이거 우리나라 사법권 침해지? 그래서 영사재판권이라는 내용이 이때부터 이제 등장했고, 이 영사재판권은 어디에나 있어 없어? 다 있어. 그치? 영사재판권을 외울 게 아니야. 다 있어. 그치? 이거는 어디에나 다 있어. 영사재판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안 측량권을 외워야지. 자, 그 다음 부록 갈게요. 부록. 조일수 조규 부록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첫 번째, 개항장에서 무슨 화폐를 쓸 수 있다? 그렇지. 일본 화폐를 쓸 수가 있다. 일본 화폐를. 이게 되게 중요하고,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 내용은 그치. 그 개항장에서 몇 리까지만? 그치. 10리 안에서만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5글자로 무슨 무역이라 하지? 그렇지. 이거를 거류지 무역이라 불러요. 거류지 무역. 그래서 이때부터 거류지 무역이 성사가 되었다. 엄청 중요한 거죠. 거류지 무역. 그러면은 거류지 무역이 성사됨에 따라 우리나라 상인들 중에 돈 많이 벌었던 상인 집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간다. 첫 번째. 개항장 심리 안에 갇혀 있다며. 누가? 외국 상인들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항구가 총 3개가 개항이 되는데, 첫 번째 어디지? 부산. 원산. 이거 순서 알아야 돼. 제일 마지막이 인천. 이거 순서 많이 나와. 이거 순서 외워야 돼. 그래서 외워. 부원인 이렇게 외우세요. 부원인 이렇게 외우세요. 부원인. 자, 그러면은 개항장에서 몇 리까지만? 10리까지만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야. 외국 상인들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자고 먹고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 집단 중에 자, 누가 돈을 많이 벌지? 객주. 그리고 여각. 그치. 객주와 여각이 뭐하냐? 돈을 많이 벌지. 이게 지금의 여간 그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지. 야 놀자. 여기 어때? 걔네들이 돈 많이 번다고 객주 여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잠을 잔 다음에 물건을 내륙 깊숙이에 있는 대도시에다가 보내야겠지. 배달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얘네 누구니? 보부상. 그렇지. 보부상.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득을 본다고. 이걸 거류지 무역이라 불러요. 근데 이 거류지 무역이 오래 가는 게 아니야. 금방 끝나. 그래서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돼. 자, 조일무역 규칙 내용 가보자. 조일무역 규칙의 내용은 몇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관세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 배워온 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쓰는 거야, 이 새끼들이 이거. 관세가 없어, 무관세. 그 다음 항세도 있어 없어? 심지어 항세도 안 내, 무항세. 얘네들이 우리한테 원한 건 뭘까? 쌀이에요, 쌀. 그 지네는 공업화를 시키고 우리는 농업국가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야. 곡물에 자 제한이 있어 없어? 제한 없이 유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쌀을 다 가져가니까 우리나라는 쌀이 희귀지잖아. 그럼 우리나라 쌀값은 어떻게 돼? 폭등하지.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은 3개 외우자.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은 뭐라고? 무관세, 무항세, 곡물의 무제한 유출. 무무무 무무무 무무무무무무무. 자, 그럼 셋 중에 하나 골라 대답 좀 해봐. 자, 간다. 갈게. 자, 해안 측량권 조일수호조 교육, 영사재판권 조일수호조 교육,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 불혹, 불혹. 자, 그 다음에 거류주 심리 안에서 무역행위 하기. 불혹. 그리고 무관세, 무역규칙. 무항세, 무역규칙. 곡물의 무제한 유출, 무역규칙. 좋았어요. 자, 이거 내용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간다. 조미소 통상조약을 자, 첫 번째 우리가 미국에게 원한 거 뭐지? 그치, 거중조정.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그치, 최애국 대우. 그 다음에 최초로 무슨 세? 관세. 그래서 이때 우리가 속았다라는 걸 뒤늦게 알죠? 그래서 일본한테 전화하지. 야, 이 개자식들아, 관세를 빼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일본 애들 뭐래? 뚝뚝뚝뚝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랑 다시 재협상을 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자꾸 이거 쌩깐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조미소 통상 조약이라 부르고. 자, 이모군란 터졌어. 재물포 조약. 배상금 얼마? 50만 원. 배상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한성조약이랑 다르게 일본 영사관 앞에 뭘 주둔한다? 군대를 주둔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재물포 조약.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제일 중요한 한 글자가 뭐예요? 륙. 그치, 륙. 잘한다. 이 륙이 개항장에서만 무역행위 하는 거야? 내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내륙. 그치, 이걸 내륙. 너희 교과서에서는 내지 통상권이라 불러요. 내륙 통상권, 내지 통상권. 그럼 내륙 통상권이 뭘 의미하냐? 자, 여기를 봐보면은 우리 거류지 무역에 따라 이제 일본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지? 근데 청나라가 드디어 내륙 깊숙이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얻어낸 거야. 그러면은 우리 서울 한양에다가 1등으로 와서 깃발 꽂은 거는 누구예요? 중국? 청나라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얘네가 우리나라 수도인 한양과 대구와 이런 대도시에서 뭔가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2등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지? 2등. 2등 누구예요? 2등 누구지? 미국이지. 그치? 얘네 무슨 대우를 받고 있지? 그치. 이게 우리가 청나라랑만 준 거지만 미국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잖아. 자, 지금 짱깨랑 햄버거가 와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팔고 있죠? 초밥은 팔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일본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열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래서 얘는 개항장에 발이 묶여 있잖아. 그치? 그럼 청나라랑 미국이 부러운데 특히 부러운 게 뭐야? 미국이 갖고 있는 무슨 대우? 야, 이거 대박이네. 이것만 받으면은 짱이겠는데? 그래서 갑자기 수화기를 들어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새끼들 우리 전화 그동안 쌩갔지? 우리 전화 받았어. 모시모시? 하더니 스미마생? 하더니 갑자기 뭐하지? 다시 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 할게. 갑자기 일본이 우리한테 뭘 주겠대? 그치? 그동안 무관세로 너희 너무 두들겨 팼지? 미안하다. 관세 넣자. 이제서 관세. 자, 두 번째. 쌀 앞으로 계속 가져갈 건데 심하다 싶으면은 뭐 선포해? 그치? 반공령을 선포해도 좋아. 반공령 적어놓고 반공령. 대신 너희 미국에게 줬던 그 대우인지 뭔지 하여튼 그거 있잖아. 무슨 대우? 그치? 최애국 대우를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조일 통상장족의 내용은 1번 관세, 반공령, 그 다음 최애국 대우. 이거 세 개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좋았어요. 근데 이 반공령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오지. 시험에 반공령 이거는 조일통상장정의 핵심이야. 나중에 우리 반공령 한번 선포한 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1889년 함경도에서 함경도 관찰사가 이거 한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근데 우리한테 득이 됐어 아니면 피해가 됐어? 그치.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더 터진 거야. 왜냐면 반공령은 이거 선포하면은 몇 달?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해. 근데 이때 함경도 관찰사 아저씨가 반공령 선포하고 일본인들한테 쌀 못 가져오게 바로 했던 거야. 한 달 지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조항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배상금을 더 크게 물었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마지막 자 조일통상장정,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거류지무역은 더 이상 유지가 됐어요? 아니면 붕괴가 됐어요? 거류지무역은 붕괴. 그럼 얘들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일통상장정을 통해서 객주와 여각들은 웃어요, 울어요? 울어요. 그치? 보부상도 피해를 봐요, 안 봐요? 봐요. 그치? 자, 시험에 뭐가 나올까? 객주와 여각들. 그러니까 거류지무역이 붕괴됨에 따라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 피해를 봐요. 그럼 얘네들이 당하고만 있을까? 당하고만 있을까? 안 되지. A, B. 자, 그 다음에 C, D가 있어요. C는 누구냐면은 이제 누가 위험해질까? 시전, 상인. 얘네들이 위험해지는 거야. 서울에서 상업행위하고 있는 시전 상인들 있지. 갑자기 다음날 누가 와? 짱깨 애들이 오더니 갑자기 옆에서 뭐 팔어? 짜장면 파는 거야. 그치? 매출 줄어 아니면 늘어? 줄어. 아니 갑자기 옆에서 막 햄버거 팔어. 그치? 야, 너 같으면 김밥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그치? 햄버거 먹으러 가지. 그치? 버거킹 가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피해를 본다고. 자, 그 다음 또 누가 피해를 봐요? 시전상인들 피해를 보고. 그 다음 또 누가 피해를 보지? 누가? 누가 경강상인 얘기했는데? 경강상인들도 피해를 봐요, 안 봐요? 봐요. 경강상인들은 왜 피해를 볼까?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경강상인. 한강에서 쌀 나른 애들이 경강상인이야. 얘네가 대동법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 경강상인들이. 근데 얘네들이 배에 모터가 있어요? 아니면 노를 저어요? 노를 저어요. 근데 갑자기 노 젓고 이렇게 싹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인이랑 중국이랑 미국인들이 모터를 단 배가 막 숭숭 지나가.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 그지? 모터 단 애들. 그지? 배달의 민족 봐봐. 그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걔네가 빨라? 아니면 오토바이가 빨라? 그지? 킥보드 타고 다니는 애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야. 근데 오토바이를 어떻게 이겨? 그죠?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간다. 객주랑 여각들은 거류지무역이 붕괴됨에 따라 이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후에야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야 돼. 무슨 회사를 만들어요? 상회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 나오는 상회사 두 개가 있어. 대동상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동상회. 그 다음 우리 서울에 있었던 장통상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통상회. 자, 다시 대동상회 알아야 되고 장통상회 알아야 돼. 상회사를 만들어서 객주와 여각들이 거류지무역이 붕괴됨에 따라 피해를 좀 막고자 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대동상회, 장통상회. 자, 보부상 간다. 보부상들은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 갑신정변 때 이거 없애자 했는데 무슨 공국? 아까 했잖아. 해, 상, 공, 국. 해상공국. 정부에서 해상공국 만들어가지고 보부상들 몰락하는 거 막아줬잖아. 그치?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김옥균이 이거 없애자고 한 거지. 해상공국. 자, 그 다음 간다. 시전상인들은 어떻게 대응했게? 얘네는 황국, 중앙, 총, 상회를 만들어서 네, 보호하고자 했다. 자기들의 이권을. 황국, 중앙, 총, 상회. 이거 알아야 돼. 황국, 중앙, 총, 상회. 알아야 돼. 황국, 중앙, 총, 상회. 해야 돼, 이거. 보부상들이 이거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이름 비슷한 거 또 만들어요. 보부상이 뭐 만드냐면은 황, 국, 협, 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황국협회.
알았죠? 시전상인은 한국중앙총상회, 보부상들은 해상공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네들이 한국협회를 만들었다. 이거 외워야 돼. 경강상인들은 뭐하게, 하나 빼먹었다. 시전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 만들고 철시투쟁이라는 거 하는 걸 해요. 철시투쟁. 철시투쟁이 뭐냐면은 파업하는 거야. 태업. 파업. 지금 삼성 노조가 하고 있는 거 있죠? 파업하는 거야. 파업. 문 닫는다고. 그래서 이건 시전상인들이 한 거고, 경강상인들은 배에다 뭘 달아요? 모터를 다는 거지 뭐. 증기기관 같은 거 구입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할 수 있겠지? 네, 좋았어요. 자, 그럼 빈칸 채워볼게. 10페이지. 자, 간다. 1조 옆에 보면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고 일본과 평등한 거리를 갖는다. 옆에 보면 청해 무슨 건 부정? 종주권. 항구를 개항하는데 세 개 순서 알아야 돼. 첫 번째가 부산. 두 번째가 원산. 마지막이 인천, 부원인 알아야 돼. 이거 인천 원산 순으로 많이 내. 알았지? 조심해라. 그리고 밑에 해안 측량권 적어주고 그 다음 밑에는 영사재판권. 이걸 치해법권이라 부르기도 해요. 알았죠?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 그 다음 조일수호조규 내용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따로 뭘 만들어? 부록을 만들어요. 조일수호조규 부록 적어주고 옆에 개항장에서 무슨 화폐를 쓸 수 있어? 일본 화폐를. 그리고 거류지를 심리로 규정하면서 무슨 무역? 거류지 무역. 객주와 여각, 보부상들은 우서 돈 많이 벌어. 그치? 우서. 그리고 밑에 조일 무역규칙. 조일 무역규칙의 내용 3개 얘기해봐. 무 관세, 무 항세, 곡물의 무 제한 유출. 그 쌀값이 폭등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화 정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 그래서 조사 시작단을 그래서 비밀리에 보낸 거야. 이해됐어요? 네, 됐고. 자, 그다음 미국이랑 한 거. 자, 최초의 서양과 맺은 조약인데 1조 네 글자로 거중조정. 그리고 무슨 대우? 최국 대우. 그다음 미국이 지금 좋아하는 거 관세. 최초야 관세. 우리 미국이랑 전쟁했기 때문에 사이가 좀 껄끄러워. 누가 소개팅 해주지? 청의 알선. 자, 그다음 밑에 이모군란 적으세요. 82년 6월. 자, 이모군란의 결과. 자, 2개 빨리 얘기해봐. 물포조약. 배상금 얼마? 50만 원. 원래 5만 원이었지만 50만 원으로 바꿨고. 자, 그리고 밑에 일본 영사관에 일본 뭐를 주든? 군대를 주든. 그리고 밑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청나라 상인의 무슨 통상권? 내륙 통상권 혹은 내지 통상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도 한양에다가 상점 차릴 수 있게 된 거고. 자, 그다음 밑에 일본이 배가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뭘 쫄라? 조일 통상장정. 갑자기 얘네가 씩 웃으면서 관세 주고 뭘 선포권을 줘? 반공령.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해? 최국 대우. 그래서 그 결과 무슨 무역이 붕괴되지? 거류지 무역이 붕괴되고 객주 적고 여각 적고 객주 여각. 그리고 보부상 적어주고 우러. 그래서 객주 여각은 상해사, 대동상해, 장통상해를 만들었고 보부상은 해상공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네들이 한국협회를 만들었다고. 이해됐어? 너희 이거 한국협회랑 한국중앙총상회 구분해야 돼. 이거를 섞어요. 알았지? 네, 됐어요. 자, 됐고. 자, 오른쪽 가볼게요. 11페이지. 다시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상인의 무역활동 가볼게. 개항장 주변 10리 이내에서만 활동 가능하다. 무슨 무역? 거류지 무역 적어주세요. 거류지 무역. 얘네가 갇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상인 누구를 이용을 해? 객주, 여각, 보부상을 매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탈 무역을 하고 있는 거고. 사료 1번. 이거 이름 뭐예요? 조일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지 마. 조일 수호 조규. 사료 2번.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해됐어요? 네, 넘겨. 자, 넘기면은 일본과 청나라의 조선시장 쟁탈전.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옆에 보면은 청나라 상인의 경제적 침투와 무역이 확대되면서 무슨 권 침해?
내륙 통상권 적어주고, 그리고 밑에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뭘 줘요? 관세 줘요. 관세 규정. 그 다음 옆에 무슨 령? 반공령. 그리고 우리한테 뭘 달라 그래? 최국 대우를. 좋았어. 사료 3번. 사료 3번의 이름 뭐지? 밑에 나와 있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사조 내용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다음 사료 4번 갈게. 사료 4번은 뭐니? 조일 통상장정. 잘한다. 조일 통상장정인 거 어떻게 알았어? 9조, 37조, 42조 보면 돼. 42조 봐봐. 얘들아, 42조를 보고 이걸 조미수 통상조약이라고 착각하지 마. 42조 오른쪽 끝에 봐봐. 무슨 국 관리야? 일본국. 그럼 이땐 정답이 조미가 아니라 조일 통상장정이 정답이지. 이해됐어요? 네, 좋았어. 그 옆에 네 문제 다 풀어줘야 되고. 자, 넘겨. 14페이지 가기 전에 15페이지부터 가볼까? 15페이지 경제적 구구운동. 자, 상권 수호운동 보이죠? 자, 오른쪽에 간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 외국 상인들의 내륙 시장 진출. 밑에 무슨 상인이? 무슨 상인? 시전 상인. 이게 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사이에서 가운데서 있는 상인들 말하는 거야. 시전 상인들. 아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햄버거 팔고 옆에서 짱깨 파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철시를 하는 거야. 파업. 그리고 옆에 뭉쳐. 이 단체를 뭐라 하지? 황국중앙총상회. 외워야 돼. 황국중앙총상회. 그리고 밑에 객주 적어주고, 그 다음 오른쪽에 여각 적어주고, 이때 상회사 만들지. 대동상회. 그리고 장통상회. 대동상회 적어주고 장통상회. 외워야 돼. 그리고 밑에 집 나르는 그 배달의 민족 아저씨들 뭐라 하지? 보부상. 얘네들 해상공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김옥균은 이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자, 한국협회 별표. 한국협회 알아야 돼. 나중에 얘네들 독립협회 해산시키지. 자, 그리고 밑에 자, 무슨 상인? 경강상인. 백날 노져서 뭐해? 모터를 달아야지. 그래서 이제 증기선 구입하고. 자, 밑에 일본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항해서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할천일은행이 만들어진다. 이거 외워야 돼. 은행 이름. 우리나라의 민간은행이야. 자, 그 다음 밑에 무슨 령? 반공령. 그래서 이때 황해도 관찰사 조병 갑이계 아니면 조병식이계. 조병식.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압력으로 네, 철퇴가 됐고. 자, 밑에 이건 잠깐 패스. 자, 밑에 사료 2번 봐보세요. 지난 기축년에 한경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콩 생산 상황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기역조약에 근거해서. 기역조약 위에 적어. 기역조약은 뭐뭐니? 이거니? 이거겠지.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에 근거해서 반공령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한 거야, 이 아저씨가. 그럼 사료 2번 옆에 반공령 적으세요. 반공령. 됐어요? 네, 자, 왼쪽으로 돌아와. 14페이지. 자, 아간파천이 뭐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튄 게 아간파천이잖아.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얘네들이 제국주의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권 침탈이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심해져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 삼림 채국권, 나무를 많이 베가는데 압록강 말고 독도 옆에 있는 그 섬 이름 뭐지? 울릉도. 적으세요. 울릉도. 자, 미국은 어디 들어가게? 운산. 별표. 이 교과서에 크게 나와 있어. 운산 알아야 돼. 영국은 은산. 독일은 당연. 자, 일본은 철도를 엄청 깔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철도를 까는데 첫 번째 경인선. 경인선이 서울과 인천. 자,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게? 경부선. 세 번째가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잇는. 그리고 마지막이 경원선. 경원선 적으세요. 경원선. 외워라. 아간파천 이후서부터 이권 침탈이 심해졌다, 안 심해졌다? 심해졌다. 그치.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자, 외워라. 자, 간다. 운산 가져간 국가 어디예요? 미국. 은산 가져간 국가 어디야? 영국. 당연 가져간 국가 어디야? 독일. 뭐야, 왜 이렇게 다 외웠어? 자, 그 다음에 울릉도 가져간 국가 어디예요?
러시아 어떻게 알았어? 철도 가져간 국가 어디야? 일본. 외워야 돼. 그리고 이 철도 간 순서 나온다. 첫 번째가 경, 인선. 두 번째가 경, 부선. 세 번째가 경, 의선. 마지막이 경, 원선. 외워야 돼. 알았지? 다시. 자, 운산, 미국. 은산, 영국. 당연, 독일. 울릉도, 러시아. 철도, 일본. 제일 먼저 간 게 경인선. 두 번째 경부선. 세 번째 경의선. 마지막 경원선. 외워라. 딱 봐도 헷갈려 안 헷갈려? 뭐랑 뭐가 헷갈릴 것 같아? 운산과 은산. 선생님이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이영훈이라고. 맨날 지각해. 싫어해. 맨날 지각하면 선생님이 좋아해요 아니면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치? 맨날 지각하는 영훈이를 보면은 선생님 속이 상해요 아니면 속이 편하네요? 상해요. 미워. 미운? 영훈이? 자, 미운 영훈이 때문에 선생님 속이 상해요 아니면 편해요? 똑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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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영훈이 때문에 똑당해. 괜찮아? 왜 내가 좀 애교피니까 막 속이 막 불편해? 은주야 속이 불편해? 그래서 너 지금 그거 마시고 있는 거지? 그렇구나. 속이 울렁거려? 울렁. 야, 일본 애들이 철도 깔 때 지네들이 깔겠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동원하겠어? 그렇지. 노동자들을 가리켜서 가끔 뭐라 부르냐? 인부라 부르지. 인부. 그럼 얘들 발시발시 하면서 만들어요? 아니면 막 하면서 만들어요? 발시발시. 인부의원. 자, 인부가 막 원망스럽게 만드는 거야. 철도를. 인부의 원. 원래 이거 밑그림을 좀 까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거야. 진짜라니까. 자, 가자. 자, 아간파처 오른쪽에 러시아가 어디 가져갔다고? 울릉도 적었어요. 울릉도. 자, 미국은 운산, 영국은 은산, 독일은 당연, 미운 영훈이 때문에 똑당해. 자, 일본 철도 부서권 제일 먼저 깐 게 뭐라고? 경인선. 두 번째가 경부선. 세 번째 경의선. 마지막 경원선. 한국인 강제 동원. 그 밑에 일본의 금융지배 오른쪽에 일본의 그 은행 뭐게? 제일은행. 제일을 거꾸로 해봐. 일제. 그치? 일본 제일은행.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그리고 밑에 아까 얘기했지? 재정고문 누구? 멜렌도르프? 메가타라고 하는 이 양아치가 우리나라 화폐를 다 잘라버리죠. 그래서 밑에 원칙이 뭐냐면은 근본이 적었어요. 근본이. 이런 거 안 중요하고 옆에 우리나라 화폐 이름 뭐라고? 백동화. 그치? 백동화. 우리나라 조선의 백동화를 명목적 가치가 아닌 실질적 가치에 따라서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다음 밑에 토지약탈하는 회사 알아야 돼. 이 회사 이름 뭐냐면은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이거 알아야 돼.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이게 뭐냐면은 일본인들을 우리나라로 이주시키는 거, 이주 장려하는 회사가 동양 척식 주식 회사라고 하는 게 있어. 알았지? 이거 설립된 연도 알아야 돼요. 1908년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거 줄여서 동척이라 부르기도 해. 동척 만들어진 게 몇 년이라고? 1908년. 소정아 이거 글자 수 몇 개야? 8개. 1908년. 나온다니까 진짜로. 자, 1908년 알아야 돼. 동양 척식 주식회사. 자, 듣고 사료 1번. 갑종 백동화는 이거를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신화폐 밑줄. 신화폐가 뭐냐면은 일본 화폐야. 일본 화폐로 교환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일본 화폐 쓰도록 하는 거야. 이거를 무슨 사업이라 불러? 화폐 정리 사업. 그치? 화폐 정리 사업 적으세요. 사료 1번 오른쪽에 화폐 정리 사업. 적었어? 적었어요?
네. 자, 그다음 오른쪽 15페이지 간다. 다시 15페이지. 자, 화폐 정리 사업을 하니까 우리 대응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한 거야.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가 다 없어졌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빚쟁이가 됐어.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고자 일본의 차관 제공, 그러니까 메가타의 그 짓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빚이 얼마라고? 1,300만 원 된 거야. 이거 우리가 갚아주는 거야. 정부가 무능하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을 했게? 장소. 대구. 대구. 너희 나중에 대구 놀러 가면은 거기 국채보상운동 그 박물관 있어요. 대구. 그리고 어디? 김강재와 자 누가? 서상돈. 이름 알아야 돼. 서상돈. 딱 봐도 돈 많이 모을 것 같지? 서상돈. 그치? 자, 그다음 오른쪽에 국채보상 기성이 알아야 되고, 자 밑에 형광펜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언론사가 네 홍보를 맡아줬다. 대한매일신보. 자, 그다음 밑에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보면서 문제 풀어. 자, 가보자. 자, 12번 풀어야 되고, 13번 풀어야 되고, 14번 풀어야 돼요. 12, 13, 14. 12, 13, 14. 왜? 박스채 먹는 거야? 잘했어. 얘들아 이거 먹어도 되는데 안 먹은 사람 있어? 먹어. 알았어, 잘 먹더만. 자, 다 풀었어요. 보면서 풀어. 좀만 더 1분 있다가. 다 했어? 수야 추워? 자, 간다잉. 아야, 좀만 더. 오케이, 좀만 더. 추워요? 추워. 신기하지? AI야, AI. 자, 가볼까? 네, 가보자. 자, 12번. 자, 강화도 조약과 조일통상장정 체결이네. 자, 1번 간다. 자, 일본 화폐를 사용해서 거래를 했다. 당연하지. 조일, 수호조규, 불옥이 있잖아. 2번 한성의 점포를 개설해서 장사를 했다. 절대 불가하지. 그치?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 상인들은 한성의 점포를 차릴 수 있어. 그러니까 가에는 절대 못 들어가. 가 옆에 칸에 들어가야지.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2번. 맞지? 네. 자, 13번 간다. 이 조약의 근거에서 이걸 했대. 이 조약 이름 뭐냐? 조일 통상장정. 그 밑에 기억. 최국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일본이. 맞고. 일본과의 무역에 관세를 부과했다. 맞고. 정답은 몇 번? 1번. 좋았어요. 자, 넘겨. 14번. 이 사업 이름 뭐라고? 화폐 정리 사업. 누가 한 거? 메가타. 그치?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서상돈의 무슨 운동? 금모기 운동? 국채 보상 운동. 어디에서? 대구에서 국채 보상 기성에 간 거다.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알아야 돼. 그럼 밑에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네. 3번. 끝. 됐고. 5번 틀렸지? 을사늑약 아니지. 자, 돌아오세요. 자, 17페이지에 동학농민 전쟁서부터 이제 한 방에 끝냅니다. 잘 들어야 돼. 예은아, 잘 들어야 돼. 좀만 더 힘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면 얘기해. 가져 줄게. 당 땡기는 사람. 당 땡기는 사람. 던질게. 아, 두 개? 빨간색? 알았어. 빨간색? 유빈은? 너도? 알았어. 자.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미안해. 자, 또? 시영이, 뭐? 갈색? 유리는? 아무거나? 알았어. 조심, 미안해, 얘들아. 짧어? 짧다고? 좋았어. 좋았어. 어이씨. 지담이 먹고 싶어? 알았어, 뭐? 파란색?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알았어. 오케이, 좋았어. 또? 너? 파란색? 너는 갈게. 현지도? 뭐? 파란색? 알았어. 너도? 서윤이? 뭐? 아무거나? 뭐? 이거? 뭐? 갈색? 알았어. 됐어. 가더라? 또? 자, 또? 오케이, 마이쮸? 마이쮸? 무슨 색? 이거? 야, 니네가 바로 이게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거야. 니네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지금 거류지 안에. 그래서 내가 지금 보부상이 되어서 해주는 거야. 오케이! 야, 씨. 좋았어. 자, 또 먹을 사람? 너 뭐? 마이쮸? 알았어. 이거 누구 맞을 것 같아. 예은아 조심해. 좋았어. 자, 또? 됐어. 자, 간다. 자, 갈게. 좀만 힘내. 수미 먹을래? 괜찮아? 됐어. 자, 가자. 자, 갈게요. 자, 준비됐지? 간다. 자, 이제부터 총정리 할게요. 총정리. 자, 이모군란이 터졌어요. 자, 이모군란 1882년 6월. 사건 다 총정리해야 돼. 이모군란 터지고 나서 자,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 뒤에 자, 무슨 사건 있죠? 무슨 포? 그치, 제물포. 두 번째가 뭐죠? 그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외워야 돼. 알았죠? 자, 외워야 돼. 제물포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그 다음 있었던 사건 이름 뭐죠? 갑신 정변. 자, 갑신 정변 있고 나서 조약 5개 빨리 얘기해봐. 뭐 있었지?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무슨 조약? 한성 조약. 두 번째, 우리가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지니까 누굴 찾아? 러시아를 비밀리에. 그걸 졸업일약이라 불러요. 알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누구지? 영국. 그래서 얘네가 무슨 도를 점령하죠? 그치, 검은도를 갑자기 불법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긴장 탄 애들이 누구냐? 중국이랑 일본이지. 서로 타협해서 군대 동시에 빼요. 무슨 조약? 텐진 조약. 그리고 나서 이 틈을 타서 부들러가 우리한테 뭘 제안하지? 그치, 중립화론. 그래서 맞다 6.1준. 이거 외워야 돼. 알았죠? 그리고 나서 그 조병갑 때문에 일어난 거 무슨 운동? 그치, 동학농민 전쟁 터져요. 그치? 동학농민 같은 경우에는 1894년 때 있었던 일이고, 갑신정변은 1884년에 있었던 일. 우리 동학농민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세 문제 나온다. 세 문제. 자, 이거는 첫 번째 뭐가 나올까? 전개 과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결과가 나오지. 그치? 전개 과정에는 교과서에는 1차 봉기, 2차 봉기라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해. 이게 1차. 이게 1차. 1차는 뭐도 있어요? 그쵸? 2차도 있죠? 2차. 이게 2차.
이게 2차. 그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이걸 1기, 2기, 1기와 2기를 묶어서 1차. 그 다음에 3기, 그리고 4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면은 전개과정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1기, 2기, 3기, 4기가 각각 왜 터졌는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1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고부근수. 누구? 조병갑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1기예요. 그지? 이때는 그냥 횃불 들고 잠깐 시위하는 정도에서 그쳤어. 왜냐면 이때 고부근수 조병갑이 만석보 만든답시고 돈 모았거든. 돈. 그 돈 가지고 뭐해요? 자기 엄마 생일 파티 했어요. 이걸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래서 조병갑이 이것 때문에 고부 뭘 일으키지? 고부 뭘 일으켜요?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고부봉기. 고부밀란이라 부르기도 해. 고부봉기. 자, 그리고 사건이 끝났어. 자, 사건 조사라고 정부에서 뭘 파견하지? 그렇지. 안핵사를 보내요. 안핵사. 박규수 아님? 걔는 임술 농민봉기 때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는데 얘가 사건 조사를 해? 아니면 탄압을 해? 탄압을 해, 동학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발통문 쫙 돌려가지고 뭐하냐? 카톡 비밀 단톡방 만든 거야. 사발통문. 그래가지고 봉기 일으켜요. 자, 무슨 봉기? 무장에서 봉기 일으킨 거야. 그 시험에는 고부봉기와 무장봉기의 순서를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요. 알았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무장봉기 일으키고 나서 정부군이랑 싸워 안 싸워? 싸워요. 일단 싸우기 전에 일단 세력을 모아야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모이냐면 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결해서 여기서 발표한 문서 알아야 돼. 그 문서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농민군 몇 대 강령? 4대 강령문을 발표한 거예요. 농민군 4대 강령. 그 정부 저기 고종 만나러 서울로 올라갈 건데 가는 길에 살인이나 약탈 같은 거 하지 말자. 가서 왕 만나서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백산에서 집결하고 그 다음에 정부 관군이랑 두 번 붙어. 첫 번째가 무슨 전투? 황토연 전투. 두 번째가 무슨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이겨 아니면 져? 이겨요. 야, 딱 봐도 이거 이길 것 같은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지? 막 파이팅 넘쳐 안 넘쳐? 넘쳐 안 넘쳐? 빵빵. 파이팅 넘쳐요. 빵빵. 아, 빵빵. 이겨 져? 이겨요. 그치? 그래서 전주성에 입성하는 거야. 전주성을 담당한다고. 그럼 우리 민시정부가 잘하는 거 뭐냐? 또 수학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달라 해? 청나라한테. 그 청나라 군대가 파병이 되어서 네 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치? 자, 3기 시작한다. 3기는 왜 시작됐냐면 청나라 군대가 파병을 했어요. 근데 얘네 무슨 조약 때문에 누구한테 꼭 알려야 되지? 그치? 일본한테 무슨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얘네가 청나라가 파병을 하면서 일본한테 바로 파병 소식을 알리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얘도 파병을 해요? 그치, 얘도 따라서 파병하는 거야. 청나라 군대가 파병을 하고 일본 군대가 파병하고 텐진 조약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이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어요. 그래서 정부 강군이랑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협약을 맺어 안 맺어? 맺어요. 그치?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무슨 화약이라 부르죠? 그치, 전주화약. 자, 여기에서 우리 뭔가 사건을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취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정부군에서는 뭘 설치하죠?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그 다음 우리 동학농민군에서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무슨 소? 직공소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이제 뭐하니? 화약을 맺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게 무슨 개혁안? 그 폐정개혁안 몇 개조? 12개조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폐정개혁안 12개조. 이거 외워야 돼. 그 동학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자, 이것 때문에 진정이 됐으니까 우리 외국 군대한테 뭐라고 해야 돼? 집에 가라고 해야지.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가라고 해? 일본 군대한테. 청나라는 우리가 불러서 온 거니까 일본 군대한테 군대 빼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뭘 먹어요? 일본이. 그치? 우리나라 청와대를 접수하는 거 얘네들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쿠데타를 때리고. 자, 이것 때문에 청나라가 약간 좀 긴장하죠. 그래서 일본한테 야, 군대 빼 경복궁에서 라고 하니까 일본이 군대 빼기는커녕 무슨 전쟁을 일으키지? 그치,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선빵 갈기면서 그 청일전쟁 터지고. 그 우리 동학농민군도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들고 일어나야 돼? 들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봉기? 2차 봉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남접이랑 북접이라고 하는 동학농민군이 도와주러 와. 그래서 남접, 북접이 함께 연합을 하면서 일본이랑 한번 붙는데 그걸 무슨 전투라고 하지? 공주. 무슨 전투? 우금치 전투. 자, 우금치 전투에선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요. 이거 11월 11일. 우리 11월 11일에 뭐 주고받지? 빼빼로. 그치, 이거 시금치야, 시금치. 시금치 된 거야. 일본한테 쳐맞고 이게 시금치 된 거야. 순서 알아야 돼. 빵토연이랑 빵용천이 먼저야, 우금치가 먼저야? 아, 빵빵. 그치, 이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 거야, 우리가. 네, 그리고 나서 동학이 소멸을 한 거지. 끝. 됐고. 자, 결과 가자. 결과. 자,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건이 겁나 많아. 이거 다 외워야 돼. 첫 번째 간다. 청일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지? 누가 이겼지? 일본. 그래서 이제 일본이 청나라한테 배상금을 엄청나게 받아. 그걸 무슨 조약이라 부르게? 그렇지, 시모노 세키 조약이라 불러. 그래서 이거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맺은 조약이에요. 패전국 청나라가 승전국 일본한테 배상금 주는 거야. 시모노 세키 조약. 근데 여기서 일본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좀 나댔어. 얘네들이 뭘 요구하지? 여기에서? 뭘 요구하지? 그치? 그치, 랴오뚱반도. 랴오뚱반도의 할양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랴오뚱반도를 얘네들이 접수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침발라 놓은 사람이 있어. 누구? 러시아. 그치? 그래서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지. 친구 둘 데려와. 그 러시아가 친구 둘, 프랑스와 또 누구? 독일을 끌고 와서 몇 국이 간섭하지? 3국이 간섭을 해서 일본이 랴오뚱반도 가져가는 거 막잖아. 그래서 이걸 삼키려다가 뱉어버려요. 근데 이걸 보고 눈에 하트 뿅 간 아줌마가 하나 있어. 누구? 명성황후. 그치? 명성황후가 청나라가 나가리가 됐잖아. 그럼 새오빠 찾아야 되지. 새오빠로 누가 최적이야? 러시아지.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무슨 정책을 실시하냐면은 친러. 그치? 이거를 인하거일 정책이라 불러요. 인하거일 정책. 인하거일 정책 할 때 인하할 때 아가 뭘까? 러시아.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누구를? 일본을. 그래서 인하거일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무슨 개혁하고 있었게? 그치, 가보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가보개혁. 가보개혁은 총 몇 번? 2번 하고 있었어.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이 있고 2차 가보개혁이 있었거든. 그래서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인하거일 정책을 하면서 2차 가보개혁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중단돼 버리는 거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열이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명성황후 죽여 아니면 살려? 죽여야지. 그치? 그래서 그걸 무슨 사변이라 하죠? 그치, 을미사변이라 불러요. 그럼 중단되었던 2차 가보개혁을 다시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몇 차 가보개혁이라 하게? 그렇지, 이걸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지만 해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걸 무슨 개혁이라 부르게? 그렇지, 이걸 을미개혁이라 불러요.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을 우리는 을미개혁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국모가 죽었고 을미개혁에서 되게 문제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 상투 자르는 거. 무슨 영? 단발령.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의병 일어나 안 일어나? 그치, 그 위정적 사파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의병? 항일 을미의병. 그치? 그래서 을미의병 터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나락가는 거야. 고종이 마누라 죽었지? 다음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어디로 튀어요? 어디로? 그치, 러시아로 튀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파천? 그치, 아간파천이라 불러요. 아간파천.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건의 순서를 모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외워라. 우리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각각의 사건들에 나오면은 무슨 사건의 결과지?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대답 좀 해줘. 준비됨? 간다. 자, 재물포조약, 이모군란, 한성조약, 갑신정변, 시모노세키 조약, 동학, 인하거일 정책, 동학,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모군란. 자, 을미사변, 동학, 을미개혁, 동학, 아간파천, 동학. 자, 을미사변이 먼저야 아니면 을미개혁이 먼저야? 을미사변.
사변, 그리고 을미개혁, 그리고 의병. 자, 그리고 자, 영국의 거문도점령, 갑신정변, 텐진조약, 갑신정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 알았지? 외워야 돼. 외우는 법 알려줘? 간다. 자, 군인들이 폭동 일으켰지? 왜 일으켰을까? 밥을 시켰어. 군인들이 눈 돌아가는 그 메뉴가 이름 뭐지? 그치, 제육볶음이지. 그치? 근데 제육볶음이 한 그릇에 얼마야? 50만 원이야.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근데 이제 제육볶음을 시켰어. 근데 제육볶음이 젠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기다려도 안 나와. 그치? 막 불러. 그래서 군인들이 뭐래?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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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볶음 언제 나와요? 라고 한 거야. 근데 안 나와. 그치? 뭐라고? 제육볶음이 자 안 나와. 이모! 자, 갑신정변 다음에 자 따라하자. 자, 할로 할로 영den중. 자, 다시 할로. 좋았어. 다시 할로. 녹음한 다음에 보내버린다. 영den중. 그러니까 갑신정변 딱 시험에 나오면 할로 영den중 이게 내 목소리가 딱 들려야 돼. 딱 문제 푸는데 갑신정변이야. 막 내 목소리 잘 들어. 자, 수정아 잘 들어. 할로 영den중 이게 들려야 된다고. 환청이 들려야 돼. 자, 동학 나왔어. 이거 많아 아니면 적어? 많아요. 그치? 야, 이거 상황이 뭔가 좋아 아니면 싫어? 그치? 싫어잉. 뭔가 약간 상황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그치? 막 시바견도 막 무서우면 똥 싸잖아. 똥 싼 거야. 그치? 똥 싸게. 똥 싸게. 야, 똥 쌌어. 여기 나와 안 나와? 나와. 그치? 이 병신아. 외워버려. 싫어잉. 똥 싸게. 병신아. 이게 동학 풀 때 싫어잉. 똥 싸게 병신아가 나와야 돼. 싫어잉. 빈칸 채우자. 자, 17페이지.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자, 이제부터 빈칸 빨리 채워볼게요. 자, 빨리 암기법 알려줘야 돼. 빨리. 자, 가자. 자, 일대교주. 자, 일대교주 아저씨 누구게요? 최재우. 그치? 최시영 아니야. 최재우야. 최재우가 동학의 교조가 종교의 조상. 교조는 누구야? 예수님. 그치? 교조. 자, 그래서 어디에서? 공주에서. 양반신. 이 사람이 성리학 버리고 동학 창시한 거야. 자, 근데 혹세무민 보세요. 혹세무민. 흥선대원군이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했어요.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만든다. 혹세무민. 어디에서? 대구에서. 너희 나중에 대구 놀러 가면 국제보상 기념관도 있고 옆에 최재우가 있어. 자, 그다음 밑에 이대교주 누구게? 최시영. 최재우랑 최시영 구분해야 돼. 일대교주는 최재우야. 로마 신화에서 그 신을 뭐라 하지? 천둥의 신. 제우스. 최제우스. 걔가 일대교주야. 제우스. 자, 그다음 밑에 자, 3대 교주는 누구냐면 손병희. 천도교로 바꿔. 천주교 아니야. 천도교. 자,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을 썼기도 했는데 이 사람 또 뭘 썼냐면은 동경대전. 동학의 경전을 만든 거야.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다음 밑에 포접제 적으세요. 포접제라고 하는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동학을 널리 알린 거야. 포접제.
포접제. 자, 그리고 밑에 교조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래서 교조의 신분을 복위시켜야 된다. 교조 신원운동. 교조 신원운동. 교조 신원운동. 그래서 밑에서 집회를 2번 해요. 촛불 들고 촛불 집회 하는 거야. A번에 3례 집회. 교과서에 다 있다 이게. 조그마한 글씨로 다 외워야 돼. 3례 집회. 그리고 2번째 2차는 보은 집회. 3례 집회. 그리고 보은 집회. 옆에 종교적 구호 옆에 적어라.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운동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뭔가 부패한 걸 까는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 반봉건, 반외세. 양반 꺼져라, 일본 꺼져라 이거예요. 반봉건, 반외세. 자, 1차 봉기 옆에 적자. 1기는 고부봉기 적으세요. 고부봉기.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이 횡포 때리면서 그 수리시설 이름 뭐라 하지? 만석보. 그 다음 밑에 자 고부접주 전봉준이 봉기 일으켜요. 제폭구민. 폭정으로부터 구제한다. 제폭구민. 보국안민. 나라를 구한다. 보국안민. 자, 그 다음 밑에 2기는 안핵사 누구지? 이용태. 그치? 그래서 얘가 탄압을 하네. 그래서 이제 무장봉기. 이때 카카오톡 비밀 단톡방을 뭐라 하지? 사발통문. 그치? 사발통문 전송. 그리고 어디에 직결해요? 백산 직결. 여기에서 농민군 4대 강령을 발표해서 우리 고종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거야. 가는 길에 대신 폭력 같은 건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밑에 2번 이겨. 어디에서? 황룡촌. 그리고 황토현, 황룡촌 알아야 돼. 황토현, 황룡촌. 그리고 어디를 점령하죠? 경복궁이래. 미안해. 전주성. 그치? 전주성을 점령하지. 자, 근데 밑에 3기. 이때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보내네. 무슨 조약 때문에 왔지 얘네? 텐진 조약. 그리고 어디에서 화약을 체결해? 전주화약. 그리고 여기서 뭘 발표하지? 폐정개혁안. 농민군 쪽에서는 뭘 설치해? 집강소. 정부 강군 쪽에서는 교정청. 자, 밑에 4기. 자, 일본군이 갑자기 경복궁을 먹고 청일전쟁 일으키네. 그러더니 얘네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걸 설치해요. 군국기무처. 그래서 군국기무처에서 개혁하는 거야. 군국기무처. 적으세요. 군국기무처. 그 다음에 오른쪽에 1차 무슨 개혁? 가보개혁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치?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자,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밑에다 적어라. 이때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재 역할을 맡았어요. 김홍집 총재. 그리고 이때 누가 옆에서 감시하지? 대원군 아저씨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쳐요. 대원군 섭정. 그리고 김홍집 총재. 이게 바로 1차 가보개혁 때 주요 멤버 중 하나야. 대원군 섭정, 김홍집 총재.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자 과정 가볼게요. 동학농민군 남접. 옆에 북접을 이끄는 군대는 손병희라고 하는 아저씨가 한 거. 손병희. 근데 너무 지체가 됐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이미 기울어졌고 이때 일본 군대랑 붙어. 4번 공주에서. 어디에서? 우금치. 그리고 전봉준이 체포가 되면서 끝난다. 그 다음 밑에 결과 가볼게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2차 가보개혁을 실시하는데 옆에 김홍집 옆에 누가 올까? 박영효 연립내각. 그래서 김홍집 옆에 흥선대원군이 있으면 1차 가보개혁이 정답이야. 김홍집 옆에 박영효가 있으면 2차 가보개혁이 정답이야. 알았죠? 네. 그 다음 밑에 자, 뭘